행복한 독종.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 책, 이시영 박사의 행복한 독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있죠.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또 누군가는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는 정말 남들의 기준으로만 행복과 성공을 판단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이시영 박사는 3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그리고 뇌과학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행복한 독종의 세계는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이자 실전 가이드입니다. 지금부터 약 25분간 함께 행복한 독종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독종이란 무엇인가? 독종.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이기적이고 차갑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혹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이시영 박사가 말하는 독종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짜 독종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남 탓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독종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회사에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어는 항상 동료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반면 B는 매일 자신이 정한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어는 외적으로는 사교적이고 적응력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의존적입니다. 반면 B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단단하고 자립적입니다. 이시영 박사가 말하는 행복한 독종은 바로 B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집이나 아집과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둘째, 끈기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방법을 찾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셋째, 독립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할 줄도 압니다. 넷째, 내적 동기가 강합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보다는 자신 내면의 만족과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이런 독종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확고한 철학과 원칙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2장. 뇌과학으로 보는 독종의 마음. 이시영 박사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뇌과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이론에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됩니다. 박사는 특히 전두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발달한 부위로 계획, 의지, 절제, 판단을 담당합니다. 행복한 독종은 바로 이 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연계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변연계는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부위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것,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변연계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독종은 다릅니다. 이들은 전두엽의 힘을 활용해서 변연계의 충동을 조절할 줄 압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 싫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 한다.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참고 견딘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진정한 성취감을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전두엽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두엽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근육을 운동으로 키우는 것처럼 전두엽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을 8잔 마시겠다. 오늘은 계단으로만 다니겠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덜 보겠다와 같은 작은 약속들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둘째, 불편함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배가 고플 때 조금 더 참아보기 등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전두엽이 강화되면 점점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독종의 의지력의 원천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독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뇌를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독종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행복한 독종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종이라고 하면 융통성 없고 고집센 사람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독종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배우려 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맴돕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건 처음이라 못하겠다거나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종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네. 이걸 통해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려운 만큼 성장할 기회도 클 거야. 실패하더라도 경험은 남을 거야.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호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기심이 집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집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바꿔가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역시 장사는 안 되는구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까? 어떤 메뉴를 원할까?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그리고 하나씩 실험해 봤습니다. 메뉴를 바꿔보고, 인테리어를 바꿔보고, 서비스 방식을 바꿔보고, 매번 결과를 분석하고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카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며 유연하게 방법을 바꿔가면서도 목표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종의 집념입니다. 독종의 집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과정 지향적입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작은 진전도 인정합니다. 큰 성공만을 기다리지 않고 작은 진전과 개선도 기뻐할 줄 압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행복한 독종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4장. 고통을 연료로 바꾸는 법.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실패, 거절, 상실, 배신, 좌절. 이런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시영 박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다. 행복한 독종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큰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걸까요? 첫째, 고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던 자신의 한계, 약점,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둘째, 고통은 우리의 가치관을 정리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자만을 없애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넷째, 고통은 우리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한번 큰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다음번에 비슷한 고통이 와도 이전에도 견뎠으니까 이번에도 견딜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는 그 실패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의 기본기, 사람을 보는 눈, 돈 관리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몇 년 후,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를 진짜 사업가로 만들어줬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연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연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신호입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을까? 셋째,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모든 고통에는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배움을 찾아내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세요. 넷째,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고통은 인생의 필수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성장의 연료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독종이 되는 길입니다. 행복한 독종. 5장. 습관의 마법. 반면 나쁜 습관은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바로 재미있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시영 박사는
작게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팔굽혀펴기 1개씩 하겠다고 시작하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습관 형성의 핵심입니다.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팔굽혀펴기 1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1개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보통 1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조금 더 해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일 100개씩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1개씩 1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경 설계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그 습관을 어렵게 만드세요.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면 침실에 두지 말고 거실에 두세요. 과자를 덜 먹고 싶다면 집에 과자를 두지 마세요. 환경이 의지력보다 강합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습관 스태킹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양치질한 후에 책을 한 페이지 읽겠다,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 일기를 쓰겠다처럼 기존 습관과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기도 쉽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독종들은 이런 습관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좋은 습관들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6장. 인간관계의 독종 철학. 행복한 독종이라고 해서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관계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인정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때로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춰가려 합니다. 하지만 독종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독종의 인간관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무조건적인 양보나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둘째, 솔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더 여유롭고 자연스럽습니다. 넷째, 성장을 추구합니다.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종들은 질보다 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종들은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거나 참거나 폭발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독종은 갈등을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종처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세요.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진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무조건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넷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서로의 꿈, 고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행복한 독종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관계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장. 행복한 독종의 하루. 그렇다면 행복한 독종은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특별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독종은 알람을 끄고 다시 눕지 않습니다. 5분만 더라는 유혹을 이겨내고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아침 6시 10분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잠들어 있던 몸과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커피나 달콤한 음료가 아닌 순수한 물을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 6시 15분, 10분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합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를 생각해 봅니다. 아침 6시 30분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깨웁니다.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급하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차근차근 먹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대화하며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출근길,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동 시간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듭니다. 업무 시간, 집중과 휴식의 균형을 맞춥니다. 일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쉽니다.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합니다.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단순한 잡담을 넘어서서 서로의 관심사나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후,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다.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먼저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해내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전합니다. 퇴근 후 자기 개발 시간을 갖습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저녁 식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라면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만듭니다. 밤 10시 하루를 정리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지나간 하루가 아니라 성장한 하루로 만듭니다. 밤 11시 충분한 수면을 위해 준비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내일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루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사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종은 그런 날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0분 일찍 일어나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이기, 책 한 페이지 읽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행복한 독종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시영 박사의 행복한 독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비밀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독종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꾸준히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매일매일 실천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도, 학력도,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며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도전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인가? 작은 변화를 미루며 내일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안에도 행복한 독종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30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이기, 감사 일기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행복한 독종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독종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